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예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윤흥관이라고 합니다. 현재 2023년 곧 있으면 3월 이제 학기 들어가서 아이들이 해야 하는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 소개를 살짝 하면은 저는 이투스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인데 여러분들께서 검색해가지고 들어와 보시면은 좀 추가적으로 학생들하고 어떻게 좀 소통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컨텐츠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참고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좀 재밌게 공부하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어 공부는 여기 이제 뭐 수학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국어도 아니고 언어잖아요. 하나의 영어잖아요. 영어 공부는 즐겁게 좀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딱하게 맨날 수능 문제 풀이하고 있고 맨날 뭐 문법적 지식 뭐 이런 것들 쌓아놓고 있으면은 애들이 질려가지고 영어를 하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재밌으라고 좀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오늘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네 라는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1년의 커리큘럼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1월부터 그 다음에 10월까지 뭐 수능이 해당되어 있는 11월에도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이미 이제 어디로 여행 가지? 그리고 뭐 어떤 영화 보지? 뭐 이런 생각에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뭐 하지? 이런 생각에 들떠 있을 테니까 10월까지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공부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둘로 나눠볼게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0월까지. 자, 근데 1월, 2월은 이미 끝났죠? 1월, 2월은 이미 끝났고 사실 1월, 2월 동안에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수능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풀이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것들에 대한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야 그리고 그 특정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학습하는 시간이 1, 2월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들 한번 봐보시면은 이제 3월에서 6월 3월에서 6월 이 부분을 우리가 내신 기간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7월, 8월, 그 다음에 9월, 10월 여기가 이제 또 4개월이니까 여기를 반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죠. 자, 사실 모든 거를 하기에 앞서서 아이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의 1년 커리큘럼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공부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사실 효율적이면서 그리고 가장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많은 단어를 외우면은 뭐 영어를 잘하겠거니 뭐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영어를 혹은 이제 수능을 잘 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공부라는 것을 학생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과거에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냥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좀 짜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걸 한번 봐보시면 그래서 둘로 나눴다고 했을 때 자, 3월에서 6월과 7월에서 10월까지를 둘로 나눴다고 쳤을 때 이 기간 동안은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 공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수능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좀 수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딱 70분을 재고 수능이 70분이기 때문에 70분을 재고 모의고사를 푸는 훈련이나 혹은 빈칸이나 순서나 삽입과 같은 고난도 지문들 근데 이제 EBS랑 관련이 없는 고난도 지문들을 생소한 문제들이라도 한번 풀어보고 읽고 이해해보는 그런 연습들 그걸 수능 공부라고 했을 때 이때는 수능 공부에 초점 맞추기는 좀 어렵죠. 이때는 여기에 아예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내신 기간에는 어차피 수능 공부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때 동안은 내신 공부만 하게 될 텐데 내신은 또 뭘로 나오냐면 이제 EBS로 나오죠. EBS. 그럼 우리 EBS를 공부하면서 어떤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수능만 하기는 좀 그렇다. 이때는 어차피 수능 영어라는 것 자체도 수능 문제만 잘 푼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영어 실력이라는 게 받쳐줘야 됩니다.
아니, 당연한 게 글을 읽을 줄 알아야만, 그리고 그 지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만, 또 이제 뭐 지문 속에서 앞뒤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이 영어 문장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문제를 결국에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영어라는 점에서 이 영어 공부에 푹 빠져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은 영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차피 애들 7월, 8월 되고 9월, 10월 되면은 이때 부랴부랴 모의고사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풀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착각하는 게, 근데 사실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또 없기도 해요. 처음 수능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뭐 다시 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 이렇게 생소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항상 좀 막막해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면,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점수가 계속 차근차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어로 쓰여 있잖아요. 지문 자체가 영어인데 영어 실력이 받쳐 있지 않으면은, 영어 실력이 예를 들면은 수능에서 요구하는 정도가 100%라고 쳤을 때 50%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춘 학생이 모의고사를 100번 풀었다고 쳐볼게요. 100개를 풀어봤어요. 그럼 100개 중에서 이 학생이 얻어낸 어떤 이 지식의 정도, 얻어낸 정보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애초에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력이 여기 정도에서 한 50개 정도의 지문을 습득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이제 100% 수능을 접근하는 관점, 영어 관점 자체가, 영어적 실력 자체가 100%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친구가 80개의 지문을 봤을 때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자기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한 건가요? 80개죠.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얘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애초에 영어 실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습득할 수 있는 정도가 반밖에 안 되고, 얘는 얘보다 좀 덜 해도 얘보다 이 친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 푹 빠져보는 시간, 이 3월에서 6월, 내신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EBS는 학생의 영어 실력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7월, 8월로 들어가기 전에 인생 마지막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동안에는 앱스토어 시즌 1과 2, 그리고 시즌 3과 4가 이제 3월, 4월, 5월, 6월로 나뉘는데, 뭐 그냥 이제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 어떤 교재에서, 왜냐면 이제 영어하고 영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재에서 어떤 문제를 풀이하느냐, 어떤 지문을 분석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EBS가 이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EBS 할 때는 뭐 이제 수업도 수업이지만 사실 교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3, 4, 5, 6월 동안 이제 내신을 공부할 때는 뭐 이제 저랑 수업할 때도 수업을 듣겠지만, 하지만 이제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학교에서 내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다라고 했을 때 수업도 항상 100% 집중해서 듣는 것도 좀 어렵죠. 자기마다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정신 한번 잠깐 딴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EBS는 대비할 때 항상 교재가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재가 핵심이에요. EBS는 설명이 어떻게 세련되게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교재부터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EBS 교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앱스토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 내신 대비가 아니라 수능적 관점도 함께 배양하는 과정이고,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수능 영어라고 했을 때 수능적 관점은 7월부터 시작하시면 되니까 영어 공부를 온전하게 한번 빠져보는 시간이다. 자, 두 번째, 영어에 대한 어휘, 문법, 구문, 독해적 관점을 배양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 꼼꼼한 지문 분석, 그리고 내신 변형 문항 대비, 수능 고난도 문항 대비를 동시에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작년에 썼던 교재인데요.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각각의 문장들을 봐보시면 하나의 영어 문장, 한글 해석, 거기에 대한 요약, 영어 문장, 한글 해석, 그 앞에 읽었던 이 문장에 대한 요약,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맨 밑에는 다시 위에 있었던 지문들. 학생들이 EBS 지문을 보면은 자기가 읽어놓고도 이게 무슨 소리였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지문을 요약해놓고, 그래서 꼼꼼한 지문 분석을 통해서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 대비를 할 때 여기에 시험 당일 전날에 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 요약을 통한 빠른 지문 독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 동사 A, B 구문 처리를 해 놓는 것이 이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라는 것을 학생들이 너무 문법적으로 보지 않고 지문을 다 공통적인 구문, 주어 동사, 그 다음에 A, B 이런 형태의 구문이 반복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장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각 문장 변형 문제의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어법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여기서는 빈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변형 문제의 포인트들을 집어넣은 교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또 이제 교재가 뭐가 수록되어 있냐면 이제 단어가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해석 포인트, 문법 포인트, 구문 포인트. 그러니까 이 지문을 봤을 때 해석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문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거기에 대한 문법적인 해설은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또 구문적으로는 어떤 어려운 구문들이 들어가 있는지 교재에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학생의 교재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은 좀 부족함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정리, 어려운 문장 해석 정리, 난해한 문장 문법 정리, 그리고 수능 주요 구문 정리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저는 고난도 문항 대비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은 주간지로 변형 문제를 받을 거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다루었던 EBS랑 똑같이 문제를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신에서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일단은 변형 문제를 반복적으로 이제 줄 건데, 물론 지금 배우는 모든 EBS는 수능적인 관점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조급함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변형 문제들도 많이 들어갈 거다. 자, 그래서 수능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고, 그리고 내신 고난도 문항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변형 문제를 좀 주간지로 나눠주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특정 지문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찝어서 학생들 나눠주는 것이고, 뭐 거의 대부분 재밌게도 뭐 저는 수능 위주로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문제 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로 내게 되는 포인트랑 거의 밀접하게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특정 문장이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상관없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주간지가 배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고난도 유형 대비 포인트 정리하고, 두 번째 문제풀이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면서 학생들이 귀가 후 자습용으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설명되어 있는 주간지가 배부가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은 뭐 이제 커리큘럼을 같이 따라오다면서 학생들이 이제 얘기하게 됐던 것들인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한번 제목 정도만 같이 봐보시면서 학생들이 수업 들었을 때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감이 아닌 근거로 푸니까 답이 보인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영어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문 볼 때도 EBS 지문 볼 때도 그냥 내용 정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하고 문장 간의 관계, 밀접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인데 그거는 그 앞문장의 이런 내용 때문이야. 또 그거는 또 그 뒷문장의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 돼. 좀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방법을 알려주시고 일관되게 적용해 주시니까 감이 아닌 근거로 풀어서 답이 보인다. 영어의 가장 올바른 관점이라는 말 밖에는 안 나옵니다. 부끄럽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는 최상위권들이면 융가하라. 체계가 있는 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계가 있는 감.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잘 씁니다. 영어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는 최상위권들은 무조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뭐 그냥 인강 듣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 와가지고 같이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은 어떤
이제 단어 테스트나 또 주간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간지를 어떻게 좀 관리해서 보내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매주 단어 테스트를 봐요. 이 단어 테스트들은 제 이 단어 교재로도 보지만 이제 3월부터는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 테스트를 볼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매주 보게 됩니다. 근데 매주 보면은 그냥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뭐 소정의 상품을 줘요. 텀블러를 주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이 그거 때문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EBS에서 있는 단어들은 결국에 아무리 간접명계다 해도 직접명계가 안 나온다고 해도 EBS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들은 수능에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겹치고 어차피 수능에 나오기 위한 지문들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단어는 계속해서 누적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매주 이제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단어를 10분 정도 보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양이 좀 많아요. 1, 2월에는 애들 일주일에 300개, 400개씩 외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미 많이 봐왔던 단어들도 있겠지만 300개, 400개 가면서 아이들이 좀 단어에 푹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3월도 마찬가지고 4월도 마찬가지고 쭉 단어 테스트는 계속 수능까지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간지 나눠주면서 학생들이 숙제를 하면서도 수업에서 다루었던 것들을 다시 복기할 수 있게 그리고 변형 문제들이나 내신 추가 자료들을 많이 받아갈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숙제를 해오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단어를 몇 점 맞았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그리고 숙제가 완성도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집으로 배부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Q&A에다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인인데 여기 이제 매주 단어 테스트와 중간중간 테스트 그리고 주간지 완성도를 통해서 애들이 좀 꾸준히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애를 가르치다 보면은 어떻게든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수업 와가지고 수업만 듣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얼마나 좀 잘 따라오고 있고 어떻게 좀 발전하고 있는지를 계속 상담하고 그리고 계속 확인하니까 믿고 보내주시면 잘 가르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애들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것들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상담하고 학생들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지 개인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인 자료를 좀 나눠주면서 애들 개인 약점들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에는 수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3, 4, 5, 6월에 어떻게 EBS 공부하는 건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짝 검색하셔가지고 영어를 조금 더 쉽고 재밌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배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좀 와닿으신다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그리고 학원에 학생 보내가지고 같이 좋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르쳐서 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